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엄청나죠. 근데 이게 사실 큰 결론은 8월과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 실체 없는 부분이 약간 뭐 8월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9월은 그래도 그나마 좀 실체가 있고 성장주 중심 하에 어떻게 보면은 좀 순환매, 그다음에 로봇이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시가총액 3조를 돌파하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고, 그 아랫단까지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이 돌았다는 거는 뭐 오늘은 보니까 지금 아지넥스텍이랑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상한가를 갔잖아요. 좀 후발 주자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뭐 성장주에 있어서 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2차 전지는 지금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원을 좀 이탈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는 약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가 산업에 있어서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에 있어서 그래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다시금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장에 반도체 투자, 그리고 또 반도체 좋아하시면 요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 디자인 하우스 최고 이제 소프트뱅크의 말 많고 탈 많았던 드디어 이 ARM이 상장을 합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예상 조달 금액은 한 6.5조 원 정도가 조달됐고라고 보고, 예상 시총이 약 한 600억 달러. 600억 달러입니다. 얼마입니까? 약 한 80조입니다. 시하죠. 디자인 하우스가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국내 ARM 관련돼서 늘 흐름이 나왔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까지 한번 좀 상세하게 좀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죠. 과연 이 500에서 600억 달러라고 지금 좀 시가총액이 예상이 되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자, 일단은 사업 구조별 반도체 기업 분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재 부품 장비. 여러분, 크게는 반도체가 이렇게 되죠. 소부장. 이게 뭡니까? 소재, 부품, 장비. 그쵸? 그게 이제 소부장 이렇게 있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뭐 웨이퍼, 가스, 케미컬, 그다음에 장비, 노광, 증착, 에칭, 측정, 그다음에 부품, 펌프, 이제 소켓 등을 생산해 공급하는 거를 이제 소부장이다라고 크게 좀 중심이 되죠, 사실. 그리고 IDM,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등 모든 제조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P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팹리스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팹리스 이쪽에 대한 개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게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제조 시설 없이 설계, 개발만을 수행하는 업체로 생산 전문 업체를 위한 위탁 생산. 그래서 여기 디자인 하우스가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은 팹리스가 설계한 회로 데이터를 파운드리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운드리는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DBI텍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최근에 사실 가장 핫하죠. 패키징 테스트 오스타트.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탑에 들어가기에는 비비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굳이 이제 최근에 좀 턴키 관련돼서도 흐름이 나왔던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사업 구조 반도체 기업 분류는 혹시라도 이거 캡처 가능해서 보관하고 싶으면 이 부분 캡처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 이렇게 큰 구조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인텔이 있고, 자, IP 기업에서는 이제 ARM이 있는 겁니다. 팹리스는 엔비디아, AMD가 있고요. 파운더리는 TSMC, 삼성전자, UMC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IP 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는 이걸 살펴볼 거죠. 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주들이 하나, 둘, 대표적인 거 3개 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과연 ARM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ARM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죠? IP. 그쵸? 그래서 자사기술을 반도체 업체 고객에 대하여 이런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IP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서 이거를 받아요. 로열티죠. 그냥 한마디로 로열티를 받는 건데, 근데 이게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점이 되고 있고, 그렇게 무조건 걸쳐야 되는 그런 거여서 정말 이런 IDM 종합 반도체 업체에서 군침, 눈독을 엄청 들였습니다. 뭐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번이 좀 실패를 맛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뱅이 손정이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상장을 시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를 할까 저기를 할까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진행이 되고, 유통 물량이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적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을 받으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RM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 자기 그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끊임없이 받는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ARM이 과연 게임 체인저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된 게 있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나중에 이 뒤에서 말할 텐데, 약간 모바일에 강점이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약간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반도체 내재를 꿈꾸는 빅테크 보시죠. 앞에서 왜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ARM을 이렇게 갖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저전력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뭔가 기술력이란지 응축되면서 막 모든 기술을 작은 거에 집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에서 필수가 바로 저전력이에요. 전력이 엄청 낭비가 되면 사실 그거 길게 이용하지 못하고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랑 이제 리듀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 이게 저전력이랑 이런 건데, 인텔 X86 그다음에 ARM CPU 리스크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다중 사이클, 원 사이클, 단순, 그다음에 모완성 도수, 약간의 장단점이 이렇게 강점이 있어요. 근데 코드도 높은 대신 복잡성으로 처리 속도 좋아, 용량 증가. 그래서 PC와 서버, 모바일 쪽,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휴대용 쪽에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AR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이 ARM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도체 업종에 좀 센세이션을 하고 의미가 크냐에 대해서 보자면은, 일단 대략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0에서 600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COS 이제 곧 할 텐데. 그래서 9월 상장을 앞두고 사전에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앵커 투자자로 유치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떤 보도냐? 바로 이거죠. 삼성, 애플, 삼성, 엔비디아 등이 지분 투자 관심.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 증권 SEC에 제출한 기업 공개 신청서 개정판에 이렇게 보면 뭐 ARM이 이들 업체에는 뭐 최대 7억 3,500만 달러치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뭐 타개했고, 그러니까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자체 그래픽 반도체 함께 ARM 설계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도 설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핫한 그런 기업들은 다 껴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고요. 그렇죠? 왜냐? 반도체가 거의 핵심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지금 뭐 목록은 지금 엔비디아 어마무시하죠. 최근에 가장 핫한 뭐 목록은 앵커 투자로 이제 엔비디아, 또 인텔, 애플,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마존,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 TSMC. 반도체 시가총액 탑 티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벌써부터 이제 뭐 수요예측 전에도 이런 기업들이 탑티어 애들이 다 붙었는데, 이 몸값에 대해서는 더 상장 전에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말해서 거품이 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만큼 중요한 업체긴 하지만 이렇게 더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탐내는 반도체 산업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ARM이. 반도체 IP는요,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산업에 주는 의미가 사실 남다르죠. 지금 기초인데 기초. 단적인 예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있죠. 스마트폰.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이따 나중에 말할 건데 리스크적인 부분이긴 해요. 스마트폰 AP 설계 시 ARM의 IP 점유율이 무려 얼마일 것 같아요? 90%예요, 90%.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 AP 설계에 있어서는 이게 ARM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동사에 이제 아까 우리가 비교했던 그다음에 Reduce Instruction Set Computer 해서 뭡니까? 네, 태블릿이랑 그런
태블릿 쪽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속도 처리가 빠르고 저전력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PC까지도 좀 확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애플의 PC용 이제 M1 막 이런 칩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마존의 클라우드용에도 지금 ARM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AP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되어 부담이 된다. 너무 뭐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예상 시가총액이 뭐 많게는 한 700억 달러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밸류에이션으로 측면했을 때는 프리미엄을 조금 과하게 좀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2016년 소프트뱅크 인수 제한 가격과 2020년 엔비디아 인수 제한 가격이 약한 PSR로 봤을 때는 19배 수준인데, 현재 이런 총으로 봤을 때는 22에서 많게는 26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엔비디아로 필드래곤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높다라고 좀 하긴 없고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부담은 된다. 결과적으로 일단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앞에서 봤듯이 탑 티어들 다 붙어 있는데, 그 부담에 대해서는 요거에 또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폰 AP가 스마트폰 시장 약간은 많이 주춤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과연 촬영 반도체가 대체할까?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말이 좀 달라지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암 상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는 나스닥 IPO 시장에서 아마 지금 알려지기로는 리비안 이후에 가장 큰 거다라고 합니다. 리비안이 한 20년 정도니까 2, 3년 만에 가장 큰 건데, 바로 상장 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리밸런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게 또 어떻게 또 변화를 불러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 IP 1위 업체의 상장으로 우리 관련해서 국내 시장도 있고, 또 우리는 뭐 있습니까? IP 시장에서는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보면은 사실 AD 테크놀로지 있고, 차트 한번 보면서 볼 거예요. 이건 아직 좀 더 얘기할 거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가온칩스 있고 칩셋미디어 있죠. 네,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투자 포인트 관련돼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이제 모바일에서 PC 서버 등 애플리케이션 확장이라고 했죠. 태블릿이랑 모바일에서 아까 봤듯이 저전력에 대한 부분으로 PC 서버 등 아마존에서 확인했고, 그래서 PC는 어디입니까? 애플 쪽 M1, 그 다음에 애플 쪽 컴퓨터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애플리케이션 확장에 대해서는 땡큐, 오케이, 긍정적이다. 왜냐, 사실 첫 번째가 이제 전통 인텔이 사실 PC 서버는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ARM IP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PC 점유율이 10% 수준의 애플이 반도체 설계를 지난 3년에 걸쳐 암 기반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했던 A 시리즈로 프로세서를 모두 암 기반으로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만으로도 암에 대한 가치를 좀 어떻게 보면 눈여겨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20년에 11월 자체 컴퓨팅 칩셋 M1부터 암 기반의 그다음에 RISC 아까 봤던 거 그걸로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전력 관련으로 해서. 그래서 맥 제품이 출시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좀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좀 그래도 AP 수요 모바일이 좀 떨어지는 거에서 여기에 대한 대체는 오케이, 긍정적,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XR 시장. 자, 요것도 기대감이죠. 좋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충분히 다른 어떻게 보면은 뭐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또 한 축을 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휴대라든지 사용해서 좀 더 소형화되고 하면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XR 디바이스, 혼합 현실 디바이스와 같은 신규 애플리케이션에도 저전력의 구조가 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암 IP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이 암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봤던 거 뭡니까? 저전력. 요게 또 핵심이에요. 여기 좀 차량에서 그렇고 모빌리티에서 그렇고 요게 좀 핵심이죠. 이 저전력 때문에 8월에 핫했던 게 뭡니까? 초전도체, 맥신, 그쵸. 요런 게 또 이렇게 좀 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좀 말이 샜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지금 이것도.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에서
XR 디바이스에서 칩셋을 주로 담당하는 이제 퀄컴, 애플 모두 ARM 쪽의 IP를 사용하고 있어요. 퀄컴이랑 애플 비전 프로 있죠. 향후 AI로 인해 고도화될 스마트폰 AP 칩셋 역시 가격이 올라서면은 로열티에 대한 수익 또한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장점만 있냐? 아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노이즈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부담되는 거는 바로 스마트폰이 부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또 오늘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무슨 애플 뭐 금지, 공무원한테 금지 막 이렇게 때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쨌든 지금은 독주가 아니라 뭐 어쨌든 저가도 많고 약간 그러한 이제 개별 취향에 따라서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어때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올해 암도 이제 매출도 전년 대비 지금 1% 역성장한 이제 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어요. 모바일 칩 출하량 감소는 이제 어찌됐든 출하량이 감소하면은 이 암에 대한 로열티도 직격타로 이제 로열티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전력 관련돼서도 약간 신기술에 좀 위협이 있는데, 이거는 퀄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약간 상용화 위해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거 같아요. 차이나 리스크. 네, 약간 중국 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 작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독립기업인 암차이나는 그 직접 경영 대표권이 없어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암차이나는 자체 이사회에서 직접 경영과 대표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뭐 지불연체 이력도 있고 사업의 위험 요인으로 공시되어 있어서,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한 정치 경쟁 리스크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상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뭐 지원받은 자금으로 뭔가 또 변화를 있고 성장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물론 오케이, 좋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암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암을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럴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셋 미디어 다 우리나라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 쪽에 뭐 팹리스 업체, 그다음에 그쪽에 좀 강점을 지닌 업체입니다. 설계 쪽. 칩셋 미디어 사실 IP 로열티 수요를 계속 받고, 근데 결정적으로 앞에서 봤듯이 이들에 대한 매출은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나가야 돼. 물량이 나가야 돼. 그래야지 너 이거 나갔으니까 주세요 하면서 로열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괜찮은데, 근데 이것들 성장하려면은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야 돼. 그래야지 받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암에 상장이 되면서 어쨌든 가치를 더 높게 받으면 이들이 펌핑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7월경에 특히나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그쵸, 7월 말 8월 초에 그 상장 관련으로 돈이 들어왔던 겁니다. 약간 뭐 저항대가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물론 지금 가격에서 보통은 이런 상장이라든지 기대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 뭘 많이 봐요? 기대감. 그쵸? 그 기대감은 세론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암이 상장되고 암이 뭐 어느 정도 수요치를 봐서 이 정도의 뭐 자금 조달을 받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걸로 인해서 한번 튀면은 그때 좀 팔고 오고. 근데 그게 정말 갔다가 훅 빠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또 갑자기 음봉이 크게 좀 달리는 것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요렇게 좀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암이 상장되면은 지금 어떻게든 또 쏠림과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시장이잖아요. 기술주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지금 가온칩스가 좀 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비디오 IP라든지 칩셋 미디어, 통상적으로 지금 삼성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인력 차원에서는 AD 테크놀로지 사실 좀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간 측면이 있긴 한데, 왜냐면은 가온칩스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네 지금은. AD 테크놀로지는 TSMC랑도 실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삼성을 믿고 삼성에 손잡고 지금 삼성과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암 관련된 거는
뭘 생각하자? 투자 아이디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근데 관련돼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거는 가온칩스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자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는 부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암 관련돼서 또 반도체 관련돼서 좀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